제가 쓴 부분은 뭐 시작합니다. 처음엔 따끔할 겁니다. 뭐 이런 그거 부분. 쓰셨어요? 네. 그 준내 따끔할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 떠도는 라이트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노래가 바뀐다라고 설명했고 서준 씨를 울렸어요? 그 서준님이 제가 혼내서 우신 게 아니고요. 그 붐 녹음했을 때 띠끼띠끼 붐 그때는 혜원 씨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봤던 디렉은 기술적으로 발성을 여기서 하고 공기를 섞거나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잘하시는데 감정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안녕하세요. 나이뮤직 아카데미 유원정입니다. 오늘은 엠믹스 그룹에 참여하신 분들을 모셨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것저것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를 한번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작사가 정준호라고 합니다. 뭐 엠믹스 탱크 작사 참여했고요. 기타 등등 뭐 자막으로 처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이뮤직 아카데미에서 이제 작사 강사 맡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엠믹스의 찐팬으로서 후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엠믹스 탱크라는 곡 작사 참여하셨고 맞아요. 저는 저번 앨범 붐 틱틱틱틱 붐 보컬 디렉팅 참여했고 비 쏴 올려 빛을 태워봐 붐 삐삐 이거예요. 이번 앨범에 시까 그거 보컬 디렉팅 했고 레드라이트 그린라이트 그거 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ove is Lonely라는 노래를 제가 보컬 디렉팅을 하게 됐어가지고 You've already know sicker. 지금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섹시하게 들려요. 힙하지가 않고 힙해. 힙해야 돼요. 그러면 힙해지나? 우아하게 부르면 돼요. 우아하게. 디즈니처럼. 우아하게 두 손을 잡아. 다시가 touchdown 리듬은 이게 너무 좋았는데 약간 불안정했어서 네. 한번 더 해볼게요. 저도 이제 이번에 작사가님 모시면서 이력을 보니까 탱크라는 곡에 작사를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냥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타이틀보다 탱크라는 노래가 훨씬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작사 후기부터 저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처음에 그 데모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엠믹스 작사 참여 데모를? 데모는 그냥 제가 이제 작사 다른 퍼블리싱 업체, 네.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제 JYP 걸그룹 한다 써보자 해가지고 탱크 데모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레퍼런스 영상 하나 주시고 네. 데모 이제 음원 주시고 리드가 이제 어떻게 왔냐면은 이제 새로 등장하는 그룹들인데 약간 괴짜 같은 그런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드에 이제 뭐 프리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뮤직비디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걸크러쉬한 영상이었고 무슨 사막 같은 데서 막 무슨 기갑 전차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폭탄 터지고 막 그런 레퍼런스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 무드를 우리가 원한다. 네. 그러니 알아서 잘 써라. 이런 리드를 받았거든요. 사실 그게 저는 된 줄도 몰랐어요. 사실. 근데 그 전에 데모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대중분들 반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곡이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뭐지 자꾸. 어렵지. 맞아요. 예, 중간에 또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맞아, 매시업도 부분이거든요.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되게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처음 받아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감을 잡는데 좀 어려웠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그게 픽스가 됐는지도 저는 몰랐거든요. 그걸 그냥 작업해서 보낸 거예요? 네, 그냥 써서 보내고 네, 기다렸던 네, 거예요.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연차가 있으니까 보내고 나서 막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막 마음 졸이고 이런 시기는 지나서 그냥 보내고 그냥 까먹고 있었어요. 원래 프로들은 그쵸. 그냥 프로들은. 까먹고 있다가 한 달쯤 지나서 네. 작업을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엠믹스 거요? 네, 엠믹스 거 하나 더 받았는데 그건 어쨌든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그때 전에 이제 탱크 썼던 분한테만 이제 리드를 전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게 뭐 그래도 좋았다 약간 이런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 속으로 이제 좋았으면 갖다 쓰지. 왜 픽스가 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좋았다고 하면서 작업이나 더 주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픽스가 됐다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것만 된 거는 아니고 많은 분들 네, 작품에서 이제 추려가지고 공동 작업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맞아요. 요즘 작사는 그렇게 많이 섞어서 쓰니까. 그런 것도 많죠. 픽스 됐을 때 소감은? 이게 맞나 싶었어요. 진짜. JYP 여돌이면은 그래도 그치, 되게, 대한민국 원탑인데. 저 같은 게 감히 들어가도 되나 귀한 곳에 누추한 제가 가가지고 괜히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 엠믹스 탱크 냈을 때 여건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왜요? 그 작업을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작업하는데도 시간도 되게 촉박했고 쓸 때 한
4시간, 5시간 어. 막 이렇게 막 집중해서 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쓰는데 하루 이틀 막 이렇게 진짜 각 잡고 막 몇 시간씩 써가지고 해야지 겨우 하나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되게 빨리 쓰는 타입은 아니에요.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러면? 한 4시간? 오 엄청 빨리 쓰셨네. 저도 작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한 최소 7시간 8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하루 한 7, 8시간 그치 쓰고 하루 정도 쓰고 예. 또 이제 다 안 돼가지고 다음날 또 한 그 정도 쓰고 예.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음날 그렇게 쓰고 거의 막노동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 막 후다닥 썼고.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JYP 노래니까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제가 쓴 부분은 1절 프리코러스랑 2절 벌스랑 2절 프리코러스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막 뭐 시작합니다. 처음엔 따끔할 겁니다. 뭐 이런 그거 부분. 쓰셨어요? 네. 시작합니다. 정말 따끔할 겁니다. 그 준내 따끔할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이미지를 하려고 나오자마자 오. 댓글 반응을 보는데 전부 다 막 욕밖에 없는 거야. 하물며 가르치던 학생분들한테도 이거 쌤 이거 의도하고 쓴 거냐. 제 모든 걸 걸고 맹세하건데 의도가 아닙니다. 제가 설마 JYP 새로운 걸그룹 노래에 그것도 무려 데뷔 앨범에 들어갈 노래에 그렇게 그 정도로 준내 따끔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제가 강심장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 그렇게 들리길래 아 이거 좀 이슈가 되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아 게이득 약간 이런. 디렉터님이 만약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디렉을 나는 이제 보컬 디렉터니까 그분도 그러면은 그러면 진짜 깡다고. 깡따구면 천재신 야. 거지. 근데 일단 가사 작사가님은 그게 의도가 아 절대 아니죠. 아니었다. 가사 쓸 때 약간 좀 비하인드가 뭐 우리 일상에서 이제 주소 그쵸, 맞을 그쵸. 때 그런 거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너무 진짜 신선한 거야. 그거 가사 쓸 때 하필 제가 코로나 한 2차 백신 아. 맞을 때인가 와우. 그때여가지고 그게 좀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작사가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 게 저도 그 누구 없소 브릿지 부분에 황진이 시조 작사를 어. 제가 했어요. 오, 근데 그것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현대 시조를 교과서 아니, 내용. 교과서에 그게 나왔어. 황진이 시조가 실제로 있어요. 이게 수능 문제 나오는 문제였어가지고 그거가 계속 머리에 맴돌아서 황진이 시조를 넣었던 건데 똑같이 그 코로나 경험담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러면 따끔하다는 내용이 왜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첫 등장이라든지 뭐 프리크 괴짜들 뭐 이런 얘기들을 리드로 많이 주셔가지고 처음 딱 등장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그런 여자 아이돌의 이미지가 아니라 뭐야 이게 약간 이런 충격을 받는 그런 것들이 좀 그려져서 되게 잘 썼다. 이거는 되게 갈만했는데요. 라인 자체가 장난 아닌데. 딱 나왔을 때 본인 가사가 그 엠믹스 친구들이 딱 부르는 모습 봤을 때 기분이 어땠냐? 일단 트레일러에서는 제 가사는 안 나왔고요. 맞아요. 트레일러 안 나왔어. 삐끼삐끼 하는 그것만 맞아. 그것만 나와가지고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저 약간 청취자처럼 좀 듣고 있느라 뭐 더 얘기가 없나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하인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 네. 자 그러면은 완전 그래도 얼마 전에 나왔던 앨범 디렉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디렉 볼 때 뭐 비하인드도 좀 궁금하고요. 디렉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희가 이제 나인뮤직 팀을 할 때는 디렉이나 아니면 보컬 표현하는 방법이나 이 계산을 다 때리고 들어가지만 근데 사실 보컬 디렉으로 갈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이 작업하신 거를 이렇게 노래를 듣고 혹은 당일날 가서 들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부터 생각해서 처음 듣는 곡을 이렇게 기깔나게 아이돌들의 디렉을 보러 다니시는지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로 나눠요.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약간 보컬이 스킬적으로 약간 부족한 팀이 있어요. 대신 음색이 좋은 팀이. 그리고 다른 한 팀은 그냥 노래를 너무 잘해요. 이런 팀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보컬 디렉을 저는 이제 구별을 해요. 저는 이제 이건 꿀팁 중에 하나인데 저는 기술 디렉을 봅니다. 제가 거기서 거의 보컬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성 위치부터 다시 잡아주고 흉성을 써야 되는지 두성을 써야 되는지 비성을 써야 되는지 이 파트에 접지를 해야 되는지 공기를 얼마나 섞어야 되는지 밴딩과 끝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모든 걸 다 설명해줘요. 근데 음색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것만 되면 완벽하게 나와요. 아 공기 중요하죠. JYP. 저는 그 박지용님의 공기만 소리만 너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시카 같은 노래는 공기를 섞으면 안 되는 노래예요. 편견 납해 Winding in the Flow 그것도 이제 제가 진짜 열심히 디렉 본 분인데 거기에 편견 납해 이렇게 불렀는데 공기를 섞으면 편견 납해 할아버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고 피안 밴딩을 할 건지 그냥 편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은 편견 같은 나는 플로우 릴리즈를 늘릴 건지 아니면 플로우 하고 잡을 건지 비성으로 플로우를 뺄 건지 아니면 흉성으로 플로우 이렇게 뺄 건지 같은 의미인데 지금 다 다르게 했잖아요, 네 개를.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보컬 레슨 하듯이 해주는 걸 저는 이제 기술적 디렉이라고 해서
그 좀 스킬이 부족한 친구들은 제가 그 자리에서 스킬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엠믹스는 어떤 팀이었죠? 그 두 부류 중에? 뭐겠습니까? 보컬 잘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제가 이런 뭐 밴딩 어떻게 해라, 끝을 어떻게 해라, 공개 어떻게 섞고 프라이 어떻게 하고 접지 어떻게 해라 이런 용어들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거를 알아서 이해하고 연습해오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런 친구들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떠도는 라이트 거기 그 러비존 첫 번째 파트인데 이거를 접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흉성이 어때야 될지 그 베이시였거든요. 베이시하고 저 거기 한 40번을 녹음하고 60번 녹음하고 이틀 수정해보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떠에는 무조건 제가 요청을 했던 게 딱 그거 하나였어요. 기술적인 거는 접지하는 거. 왜냐면 그냥 발성이 아니면 이렇게 나가. 애기가 부르는 거 같잖아요. 이러면은 근데 접지를 하고 여기 목 밑에서 발성이 나가. 해야지 아련한 음이 나온다. 그것만 설명해줬고 나머지는 노래를 너무 잘하시니까 기술 필요 없죠. 저는 궁금한 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노래를 만약에 모르고 그걸 갔는데 그냥 쓱 들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1% 2% 안에 대부분은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제가 감정선을 잘 읽는 것 같아요. 발랄해야 되는 노래인지 감정적으로 나야 되는 건지 뭐 우울해야 되는 건지 그거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아까 기술적 들은 기술적인 걸 많이 설명해주고 이제 베이시랑 저랑 왜 그 파트를 40번 50번 녹음을 했냐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거기는 너무나 중요한 파트다. 노래는 감성이 다른 노래이기 때문에 처음에 떠도는 라이트 이거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노래가 바뀐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럼 베이시랑 저랑 기술적인 건 딱 하나 피드백 접지하고 그냥 공기 어느 정도 섞어서 되게 중후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 하나가 기술적이었고 그 나머지는 제가 막 거기 막 불 다 끄고 눈 감아보라고 눈 감으면서 불러달라고 가사가 떠도는 라이트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야? 아무것도 없는 이 어둠 속에 조그마한 불빛이 켜졌는데 그게 막 이렇게 떠도는 거예요. 그걸 눈 감고 상상하면서 아련하게 한번 불러보라고를 40번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잘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감정적 디레이인데 뭐냐면은 그냥 잘하세요가 제일 저는 나쁜 디레이라고 다시 이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진짜 그 불빛 하나가 계속 요란하게 맴도는데 그게 심장을 탁 건드려야 된다. 근데 보통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엠믹스 친구들 그 붐 녹음했을 때 띠끼띠끼 붐 그때는 혜원 씨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제가 봤던 디렉은 기술적으로 발성을 여기서 하고 공기를 섞거나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냥 잘하시는데 감정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호그와트 와 있어. 더 신비롭게 할 수 있잖아요. 띠끼띠끼띠 막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감성적으로 주면은 뭔 느낌인지 알겠다. 이러고 그걸 하시는 거예요. 천재들이라니까 그러니까. 노래들 워낙 잘하시니까 이해력도 금방금방. 진짜. 근데 왜 울리셨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 비하인드인데 서류님이 울었어요. 서륜 씨를 울렸어요? 아 제가 진짜 나쁜 놈이네 나쁜 놈. 서류님이 실제로 보면 그 서류님이 제가 혼내서 우신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해주세요를 했고 아까처럼 서류님도 노래를 너무 잘하고 그 베이스 음색이 너무 좋으니까 막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파트에 딱 갔는데 이 베이스에 완벽히 어울리는 그 톤을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죠 했어.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근데 그거를 30번하고 40번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알겠는데 안 나오는 거야. 답답한 거야. 그쵸. 설명을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본인이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저도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런 프로의식이 그 어릴 때 생겼다는 게 너무 멋있기도 하고 존경스럽다고. 결과는 그래서 잘 나왔어요? 진짜 나온 게 이번에 나왔던 시꺼, Love is Lonely, 그 다음에 Red Light, Green Light이 나왔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맞아요, 너무 맞아요. 디렉이 잘 나왔다고 평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시꺼도 좀 후기를 얘기해 주자면 몇 분만 랩을 하시고 나머지는 다 보컬인데 이번엔 전곡 랩이고 심지어 코러스가 키드밀리에 붙이겠어. 그러면 키드밀리의 래핑과 이 엠믹스의 래핑이 비등비등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끌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보컬리스트를 제가 래핑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키드밀리나 다른 멤버에 밀린다는 느낌 거의 없었잖아요. 서류님도 원래 랩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디렉을 잘 봤다. 잠깐만 나 그거 들고 와야겠다. 나 이거 잘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엠믹스 분들. 이걸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인 CD입니다. 그거 붐이고 그거 펼치면 편지 있어요. 오. 이때 첫 만남. 이건 두 번째 첫 만남? 이건 두 번째 만남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이번 작가님이 많은 곡들을 디렉을 봐주신 덕분에 굉장히 상투적인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작사 이야기와 디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엠믹스 JYP에 있는 이제 좋은 팀의 이제 비하인드를 들어봤는데 아무튼 다음에는 곡 써서 꼭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작사로도 좀 들어가세요. 작사로도. 오늘은 이렇게 이제 두 분과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이뮤직 아카데미 유원장이었고요. 작사가 정준호입니다. 김민구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